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우루스 슈퍼살롱 제품 리뷰를 하러 나왔는데요. 정말 이 친구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더 많이 타보려고 하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했던 전동 킥보드인데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친구가 가격대가 싼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리뷰를 만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이 회사에서 받은 거 한 개도 없고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돈 주고 구매한 전동 킥보드입니다. 뭐 솔직히 준다고 했으면 받았을 텐데 그렇게 받고 리뷰를 하는 거랑 제가 제 돈을 주고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점이 있으면 단점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점이 있으면 장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만 두고 봤을 때는 가격대가 15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구매하시는 분들께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완벽하게 리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이제 150만 원을 날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한 10명만 돼도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되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 제품을 어떻게 리뷰를 해야지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아실까, 직접 타보면서 단점도 많이 찾으려고 했고 솔직히 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찾으려고 했던 전동 킥보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대가 높아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 타우루스 슈퍼살롱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듀얼 전동 킥보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유튜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싱글 모터는 이 바퀴에 모터가 들어있는데 한 개만 돌아가는 걸 싱글 모터라 그러고요, 양쪽 다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출력을 내는 그런 기체들을 듀얼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듀얼 전동 킥보드고요, 싱글 모드로 주행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돌리는 듀얼 모드로 주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타우루스 슈퍼살롱 같은 경우는요 타이어가 13인치 모델입니다. 13인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승차감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타우루스 슈퍼살롱 기체 가격 같은 경우는요 저는 예약 판매 2차로 구매를 해서요 169만원에 45A 배터리를 탑재한 기체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요 정식 발매가 돼서 배터리가 32A 짜리가 159만원이고요 그리고 45A 배터리를 탑재한 게 1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5A 배터리 기준해서 일상적으로 탔을 때 80km에서 한 9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요 바이크에 들어가는 도립식 서스펜션을 넣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타보면서 주행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서스는 뭐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정말 잘 작동합니다. 후방 같은 경우는 듀얼 서스펜션이 이렇게 두 개 장착이 돼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또 타봤을 때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정도였으며 고속 주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좀 와블이 있어 가지고요 와블 현상을 직접적으로 딱 느꼈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댐퍼를 달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같이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댐퍼를 달기 전에 제가 이제 이 기체를 3, 4달, 5달 정도는 타야지 이 기체에 적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응을 했을 때도 이 와블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그때 댐퍼를 달아도 늦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주행을 계속 하면서 속도를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 55에서 60km 정도 때 그 와블이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까지 달려도 뭐 그렇게 크게 와블 현상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건 또 이제 탑승자의 탑승 자세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체는 몇 킬로에서 와블이 무조건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 기체가 아무래도 앉아서 타는 안장을 달고 출시된 킥보드다 보니까 안장에 앉아서 타면은 와블이 전혀 오지 않아요. 한 제가 80km 정도까지 달려봤는데 그때까지도 와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단체 라이딩을 갔었을 때 직접 서서 그때 딱 처음 타봤는데 와블이 있더라고요. 어떠한 전동 킥보드들도 다 와블은 옵니다. 타는 본인께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무게가 50kg가 나갑니다.
제가 영상 올려둔 거 보시면은 제가 2층까지 들어 올리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 친구가 50kg라서 못 든다 막 그런 건 아닌데 접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이 잡을 때가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이 기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기체가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제 무릎까지.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보다 더 들어가지고 올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화물에 올리고 내릴 때 쓰는 경사로를 구매를 해서 직접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 됩니다. 그것도 제가 영상 리뷰를 또 남길 테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 이상 거주하시면은 이 기체는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내가 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방에 전격 출력 2000W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에도 2000W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전격 출력이 4000W입니다.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최대 출력이 8000W까지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언덕은 진짜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실제로 타봤던 사람들이 한 100km 이상 탔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터 출력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원대 전동 킥보드보다 출력이 세긴 세요. 제가 탔던 X 최대 출력이 6720W인데 X가 그 정도였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나올 거예요. 한 7000W, 6720W에서 한 7000W 정도 나오고 이 친구는 8000W까지 나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기안급에 밀리지는 않는 스펙이고요. 다만 이제 아무리 출력이 좋다고 해도 이 기체의 완성도가 높지 않으면은 다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불안불안하고 와불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출력만 넣는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가 60V 45A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 제가 예판 가격으로 169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2000W 전격 출력에 13인치 타이어를 탑재하고 배터리를 60V 45A를 넣었다는 건 그 가격선을 파괴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을 남겼을 때도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렸다는 거는, 전동 킥보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웬만한 전동 킥보드에서 부품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이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45A짜리 배터리를 탑재하고 169만원, 170만원에 판다는 거는, 이거는 일단 너네 가져가서 이거 자신 있으니까 타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이게 삼성 정품 셀 배터리가 아니고요,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삼성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가격대가 한 280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중국산 배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관리만 잘하면은 크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중국산 배터리만 써가지고 아직 국산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간 저는 중국산 배터리만 썼는데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땐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는 듀얼 충전을 지원합니다. 충전기가 2개 있으면은 2개 꽂아가지고 이 배터리 충전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는 충전기를 사용하면요 한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충전기 한 개 더 사세요라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듀얼 충전을 할 수 있지만 충전기를 한 개 더 구매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기체를 사고 놀랐던 거는 클락션이었는데요. 진짜 이 클락션이 굉장히 큽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진짜 한 오토바이급 정도? 자동차가 창문을 다 닫고 있어도 제가 이제 빵 거렸을 때 자동차에서 이제 반응을 할 정도면은 좀 센 클락션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 되게 쬐끄만한데 소리를 그렇게 낸다는 것도 좀 웃기네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직접적으로 사용해봤는데 라이트 튜닝은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이트가 굉장히 셌습니다. 저는 이 클락션이랑 라이트를 처음에 받고 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별도의 튜닝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점은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전방 후방 똑같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압식입니다.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굉장히 잘 잡히는 편인데, 좀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전자 브레이크가 너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좀 전자 브레이크를 세게 하고 타는 편인데 약한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무게 기체 플러스 13인치 바퀴를 넣다 보니까 이 전자 브레이크가 좀 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은 좀 아쉬웠고요.
다만 이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는 좀 잘 잡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이 친구가 그 기체가 핸들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제 가슴이 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딱 왔을 때 이 정도로 쓰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동 킥보드 보시면은 웬만하면은 여기 핸들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셋파이프가 한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핸들대랑 맞물리는 구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탄탄하게 만든 것 같긴 해요. 일단 핸들대 부분에만 해도 두 개의 봉이 있고, 거기 플러스 옆에 서스랑 잡아주는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봤을 때는 총 4개의 대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대가 부러지지 않아도 이 목 쪽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여기 한쪽만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슈퍼살롱을 타시는 분들께서 이 목 부분에 보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 키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이 목 부분을 많이 보강하고 계신데, 약하지 않으면 굳이 보강을 하지 않겠죠. 주변에서는 이거는 필수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목 부분이 아직 약한지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3인치 모델에 그 10인치에 들어가는 이 목 구조를 거의 똑같이 넣은 편이라서 이거는 좀 뭔가 저도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 유격을 잡아주는 철사 한 개가 있는데, 이게 1차 예약 판매 때는 되게 얇은 게 들어가가지고 이 파손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좀 두꺼운 걸로 교체된 상황인데, 이건 좀 위험할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좀 위험할 것 같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타다가 정 안 되겠다, 유격이 좀 발생한다 싶었을 때 그때 목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그 폴딩 방식은요, 기존의 전동 킥보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앞에 레버를 당기고 여기 이 폴딩 레버를 똑같이 당겨가지고 이렇게 탁 접어서 이런 식으로 접는 방식은 뭐 다른 전동 킥보드랑 거의 다 똑같고요. 이렇게 폴딩을 다시 여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당겨주시고 핸들대를 이렇게 밀고, 그리고 간혹가다 이걸 안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진짜 저세상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채우시고 이렇게 끝까지 탁탁 해가지고 채우시고 타셔야 됩니다. 이거 안 채웠다가는 이 전동 킥보드 주행하다가 접힙니다. 이렇게 제가 폴딩 한 것처럼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접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채우고 꼭꼭꼭 채우고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기본 스펙은 이렇고, 제가 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 제품에 기본적인 게 다 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항상 잘 쪼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볼트, 너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근데 딱 기체를 받고 쪼아봤을 때 그냥 진짜 헐렁헐렁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타면 이거 무조건 사고가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기본적인 나사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출고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쪼아가지고 출고를, 이건 당연한 건데 기본적인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은 전자브레이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자브레이크가 약해가지고 제동이 안 되지는 않지만, 저는 전자브레이크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전자브레이크가 좀 약한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이 친구가 후미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후미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방향 지시등이거든요. 이게 방향 지시등인데 굉장히 약해요. 낮에는 아예 안 보이고 야간에도 잘 안 보이는 편이에요. 방향 지시등을 별도로 튜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점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왜 달아놨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발판 같은 경우도요, 진짜 정말 큽니다. 단체 라이딩을 갔을 때 직접 비교를 해봐도 이 발판 크기가 굉장히 넓고, 주행할 때 서서 탈 때 그 발 포지션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점도 좀 장점이었고요. 이 친구는 인증 때문에 안장을 거치하는 이게 용접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장을 다 떼도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169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던 전동 킥보드라고 딱 생각하고 보면은 솔직히 저는 만족합니다. 네, 뭐 만족하고,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이 정도의 킥보드를 구매했다는 거는 솔직히 진짜 놀라워요.
제가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순정으로 타셔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가성비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펙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이런저런 단점을 제가 찾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변함은 없습니다. 진짜 그 돈 주고는 이 정도의 전동 킥보드 못 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지베이션 타우루스 슈퍼살롱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뒷광고 논란도 많이 뜨고 해서 저는 솔직히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뭐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했기 때문에 단점이든 뭐든 다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요즘 경제도 좋지 않고 제가 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단점을 곧대로 다 말해버리면은 또 회사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이게 진짜 단점이 맞나? 그냥 정말 얄팍하게 타보고 이거 안 좋네라고 느끼고 이렇게 말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가성비로는 최강의 전동 킥보드인 거는 확실하다.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가성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좀 내려놓고, 그런 단점 부분을 내려놓고 이 전동 킥보드를 봤을 때 저는 적정한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지베이션 회사의 전동 킥보드를 한번 타보면서 다음 기체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또 만약에 다른 기체가 나오면 또 그걸 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170만원 주고 샀어요. 정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 제가 리뷰할 게 많이 있고, 찍을 영상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 재밌는 영상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